안녕하세요, 명쾌한 치원장입니다. 15 자가치료 2개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3주 내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잘 실천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15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15라는 질환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15의 의심 증상, 15의 원인이나 치료법, 명쾌한 치원장만의 15 치료 프로토콜, 15의 생활요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15 자가치료 초반 3주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장의 연동운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키네틱스, 장운동 촉진제를 복용해 봤습니다. 설사형 15라면 생강과 마그네슘, 변비형이나 혼합형 15라면 생강과 알로에,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복용해 보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식습관을 바꿔서 연동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극해보는 단계였습니다.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의 간격은 12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16시간 이상 간헐적 단식을 추천해 봤습니다. 셋째 주에는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가스 발생을 줄여보기 위해 위산이나 엔자임을 복용해 보십사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15 자가치료 2개월 프로젝트 1편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15 자가치료 프로토콜을 실천한 지 4주차가 됐습니다. 넷째 주의 목표는 실질적인 15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15 식이요법의 핵심은 소장에 증식하고 있는 세균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의 시작부, 즉 12지장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장의 종간을 지나기 전에 거의 다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영양소들 빨리 우리 몸에 흡수시켜 소장에 증식하고 있는 세균들을 굶기자는 전략입니다. 세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당분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잘 소화 흡수가 되지 못하고 남아 돌아서 세균이 섭취를 하기가 좋은 그런 종류의 당들은 많이 섭취를 하지 않는 게 15식이요법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을 일명 저포드맵 식사라고 하는데요.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나 귀향성 대장염이나 크론십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아무래도 환자층이 겹치다 보니 요즘에는 15 환자들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FODMAP, 즉 포드맵이란 발효가 잘 될 수 있는 당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포드맵이란 건 발효성 당질 올리고당,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폴리올, 당알코올을 먹지 않는 식사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15의 금기음식 영상을 진작에 찍어서 올렸습니다. 유당이 들어간 우유와 유제품, 콩류, 인공감미료,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 해조류, 곡물류, 견과류, 뼈를 우려낸 음식, 이렇게 7가지는 15의 금기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큰 카테고리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애매하니까요. 오늘은 15 환자분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저포드맵 식단의 분류는 장내 세균의 역습이라는 책의 자료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책의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 한국의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어서 명쾌한 치원장의 코멘트도 추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곡물입니다. 가장 먼저 제안할 것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 밀가루입니다. 빵이나 라면, 파스타, 우동, 소면, 피자, 부침개, 시리얼, 케이크, 파이, 팬케이크, 과자 딱 걸렸습니다. 밀이든 호밀이든 보리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껍질채로 먹는 홀그레인, 즉 통곡물들, 섬유질이 많으니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곡물을 먹어야 하냐? 제가 추천했던 곡물은 쌀이죠. 쌀이나 현미, 쌀가루, 메밀, 옥수수 가루, 곤약면, 타코, 미편, 포 등입니다. 글루텐 프리 음식도 드셔도 됩니다. 자, 영상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쌀을 추천했었는데 쌀이 안 맞는 15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흰색 바스마티 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한국 쌀은 찰기가 많은데요. 그게 바로 녹말 성분입니다. 그런 성분조차도 몸에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쌀, 베트남쌀, 인도쌀, 일명 인남미라고 찰기가 없어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밥으로 주식을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길쭉하고 가볍게 생기고 찰기가 없어서 부슬부슬거리는 쌀은 녹말이 적고 렉틴이 없고 다른 백미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으며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쌀보다는 15 환자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채소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드시면 안 되는 고포드맵의 대표 음식 콩류입니다. 대두, 병아리콩, 렌즈콩, 팥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콩류는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렉틴의 함유도 많아서 드시면 안 되는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두부는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두부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낫또, 여주, 파, 양파, 마늘, 부추, 콜리플라워, 우엉, 샐러리, 김치, 돼지감자, 고구마, 버섯 등은 고포드맵으로 제안합니다. 마늘 성분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알리신을 말하는 거죠. 마늘은 안 됩니다만 마늘을 기름에 볶아서 그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 마늘 향이 남아있는 기름만 사용하는 것은 15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포드맵의 채소, 15 환자분들이 먹어도 되는 채소는 뭘까요?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피망, 고추, 시금치, 호박, 오이, 감자, 생강, 오크라, 양상추, 죽순, 무, 콩나물, 청경채, 배추, 순무, 양배추, 마, 애호박, 파슬리, 레디시, 올리브, 모로헤이야, 고수 등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렉틴 함량이 높은 야채는 장에 안 좋습니다. 렉틴 단백질은 내장에서 분해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씹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렉틴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드실 때는 복통과 불편감을 유발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저 포도맵 중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피망, 호박, 주치니, 호박 등은 렉틴이 많단 말입니다. 저 포도맵이지만 렉틴이 많이 든 채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직접 먹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조미료입니다. 고포도맵은 벌꿀,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솔비톨, 자일리톨, 애플소스, 토마토 케찹, 카스타드, 바비큐 소스, 카레, 과일 통조림, 스프, 연두부, 발사믹 식초 등입니다. 저 포도맵으로서 먹어도 되는 것은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식초, 코코아, 코코넛 오일, 생선 오일, 카놀라유, 굴소스, 우스타 소스, 누룩, 메이플 시럽, 된장 등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껌인데요. 껌에는 거의 대부분 솔비톨이나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껌을 씹으면 뇌의 중추에서는 음식이 들어와서 계속 열심히 씹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껌을 씹는 것은 먹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껌도 금기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끊어야 하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성공한 후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유라고 했었죠. 우유와 유당이 들어있는 모든 유제품은 최고의 금기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크림류, 밀크 초콜릿, 푸딩, 연유, 유청 치즈, 가공 치즈, 코티지 치즈, 블루 치즈, 크림 치즈 등등 다 고포도맵 제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유제품 중에서도 유당이 많이 제거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터죠.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치즈 종류는 유당이 많지 않습니다. 브리치즈, 버터치즈, 까망베르 치즈, 체다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마르메산 치즈 등은 저포도맵입니다. 그리고 락토프리 제품, 아몬드 밀크 등은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르곤졸라 치즈가 된다고 했다고 해서 고르곤졸라 피자가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일류입니다. 고포도맵 과일은 사과, 수박, 살구, 복숭아, 배, 자몽, 아보카도, 리치, 감, 멜론, 서양배, 파파야, 체리, 건포도, 건자두, 석류, 블루베리, 무화과, 구아바, 자두, 서양자두, 망고입니다. 이런 과일로 만든 주스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저 포도맵 과일은 바나나, 딸기, 코코넛, 포도, 키위, 오렌지, 귤, 레몬, 금귤, 파인애플, 문단, 라임, 라스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스타프루트, 두리안, 용과 등입니다. 그런데 저 포도맵 과일이라고 해도 말린 과일은 안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과당이 더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나나 하니까 혹시 지난 영상 내용이 기억나시는 명쾌한 모범생이 계실까요? 제가 바나나 3분의 1은 저포도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고포도맵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이 먹으면 무조건 고포도맵입니다. 한 명이 먹는데 5인분을 식탁에 차려놓으면 무조건 음식이 남는 게 당연하겠죠. 시보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도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포도맵이라도 아주 많이 먹어서 소장의 상부에서 빨리 다 흡수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그게 소장 하부로 내려가고 세균이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소식이 유리합니다. 과일 한 박스를 한꺼번에 다 드시면서 명쾌한 최 원장이 블루베리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오랫동안 아프셔서 정말로 체중이 빠져서 저체중인 분들입니다. 정말로 기아 상태로 뼈만 남은 분들, 이거 먹고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아플 거냐, 이거 안 먹고 굶어 죽을 거냐, 거의 그 기로에 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이고, 과일까지 제한하면 정말 드실 게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체중이 심한 경우라면 약간의 당분을 섭취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셀프 치료를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시고요. 명쾌한 최 원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료를 시도한다고 해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치료해드려야 되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음료수입니다. 가장 좋은 음료수는 물이죠. 씹어는 물조차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될 정도로 예민한 질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물만 먹고 사냐, 음료수도 먹고 싶다, 이렇게 데모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고포도맵 과일로 만든 음료수는 다 고포도맵입니다. 사과 주스, 망고 주스, 오렌지 주스, 배 주스, 그 밖에 과일 주스는 대부분 다 고포도맵입니다. 레모네이드나 우롱차, 강하게 우려낸 허브티, 곡물 음료, 두유, 차이, 카모마일차, 벌꿀차, 에너지 드링크, 멀티비타민 주스, 화이트 와인, 럼, 체리주, 단맛이 나는 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입니다.
저포드맵 음료수로는 홍차, 원두커피, 녹차, 레몬주스, 라임주스, 크랜베리 주스, 맥주, 진, 워커, 위스키, 달지 않은 와인, 타피오카차, 페퍼민트차, 일본주, 미네랄 워터 등입니다. 이 중에서 커피를 설명할게요. 커피콩도 콩이죠. 커피콩에도 갈락토올리고당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장내 발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커피를 드시고 불쾌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커피도 제한하시고요. 괜찮으신 분도 하루에 계속 물 대신에 커피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커피의 허용량은 하루에 한 잔 정도입니다. 당연히 라떼는 안 되고 설탕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물이고 그 다음은 홍차입니다. 탄산수에는 당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추천하지 않고요. 저포드맵 과일인 레몬이나 혹은 라임 과즙이 들어간 음료수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벌컥벌컥 원샷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 벌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포드맵 중에서 술이 많네요. 제가 이런 술이 저포드맵이다 말하고 나니까 또 명찬채 원장이 이거 저포드맵이라고 술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술이 저포드맵이다 그 말이지 그 술이 장에 좋다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술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자주 유발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같지만 그래서 몸에 좋을 것 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은 경락의 기혈음을 막아서 알러지 치료를 방해하고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포드맵이지만 술은 금기 음식에 해당됩니다. 좋다가 말았죠 여러분. 7번째, 육류와 생선을 설명드립니다. 다행히도 육류는 고포드맵보다 저포드맵 음식이 훨씬 많습니다. 드셔도 되는 저포드맵은 베이컨, 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새우나 연어 등의 어패류, 달걀, 칠면조 등입니다. 소세지만 제한을 해주시고 나머지 육류나 생선은 비교적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드시면 무조건 고포드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성인 기준으로 하여서 100에서 200g 정도입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제가 말한 식재료보다 언급하지 않은 식재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한 한의원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 데스크에 불이 납니다.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식재료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에서 모든 야채를 검색하여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류의 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나시 유니버시티 포드맵이라는 앱을 찾았는데 이것은 유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싶어서 사서 써보기는 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포드맵이라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저포드맵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확인해보고 경향성을 직접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C5 셀프 치료 4주차에는 일단 고포드맵의 음식을 다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최소 일주일을 실천하시고요. 점차 배의 부글거림과 통증이 줄어들고 증상이 나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3주 이상 고포드맵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식단 중에 들어있는 저포드맵 중에서도 몸에 안 맞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자주 드시는 음식 위주로 의심해보시고 먹고 나서 최소 3일간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도 일주일간 실천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저포드맵 식이요법을 하시고 많은 불편감이 있었던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열심히 하던 때는 효과 봤는데 식이요법 그만두니까 옛날 증상 다시 올라오더라 이런 컴플레인이 있는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